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IN 국제학교 7기 졸업생 올리비아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N 국제학교 시절에 이제 클라라 선교사님 아래에서 배우면서 국내 입시에 대해서 그때는 배워가는 과정을 함께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일반 대학교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일자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일반 대학교 가서 일반 대학생처럼 그냥 살아갈게요. 그냥 지역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며 살아갈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선교사의 길로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약 2년간 고군분투 후에 선교사, 물론 그때도 선교사를 하긴 했지만 진짜로 내 인생을 다 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국내 입시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까요? 자, 저희는 현재 지금 국내 입시의 이해, 방금은 해외 입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국을 갈 수 있는지, 미국에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국내 입시에 대해서 아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리뉴젠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내 입시는 WCS,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과 검정고시로 국내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WCS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WCS는 40% 정도 디렉터 권한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렉터 권한으로 유리한 점수를 받고 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WCS로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WCS를 시작하기 늦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WCS를 하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먼저 검정고시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그럼 수시 어떻게 국내 입시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일반 대학교를 갔는데 그럼 편입 부분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대학 입시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입시는 약 수시 모집이 79% 그리고 정시 모집이 21%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약 21%,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수능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고요. 8명 정도는 거의 수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시도 사실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이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수시도 최저를 끼는 수시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 학교 내신으로만 가는 수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추이를 봐서 2023년도와 2024년도 대학생이 마이너스 3,132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인원수도 지금 사실 저희가 중고등학생의 인원수도 물론 그만큼 줄었고요. 그만큼 대학교를 가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대학교를 가는 그 경쟁률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 작년에 수시와 정시가 예를 들어 8점대였다면 지금 6점대 이런 식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정시보다는 수시를 먼저 안내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정시와 수시가 자세하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수시는 저희가 대학교를 갈 때 총 6개의 대학교를 쓸 수가 있고요. 정시는 3개의 대학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정시를 쓰죠. 그래서 수시를 쓸 때에는 이제 국내 입시 대학교를 할 때 내가 적정으로 쓸 수 있는 대학교, 그리고 수시기 때문에 내가 상향으로서 이 대학교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대학교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의 비율이 76.7%나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교과나 종합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그 교과를 적을 때에도 교과는 보통 내신이 1등급에서 2등급 되는 친구들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종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동아리라든지 아니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76.7%라면은 이제 논술 위주나 실기 위주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논술 위주는요, 보통 저희가 일반 대학교 모든 곳에서 진행을 하진 않고요. 보통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비율상으로 좀 적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저희가 노려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기와 실적 위주, 이 부분은 진짜 실제로 이제 미대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림 그리고 체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기 위주의 대학교 그리고 기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이렇게 학생부
위주로 지금 현재 대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WCS 그리고 검정고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시는 이제 대학교 정시를 보고 나서 쓸 수 있는 대학교는 3개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수능 위주가 93.2%, 실기 실적 위주가 학생 위주가 그리고 7%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사실 수능은 대부분 다 수능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실기하는 사람들은 실기를 할 때 수능 껴서 같이 실기하는 경우 이런 데 좀 더 가산점 받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시와 수시로 나눠지는데 수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대학교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이 8가지 정도의 대학교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대학교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다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수시를 할 때 그 대학교마다 어느 인원을 뽑는지, 어느 전형을 뽑는지, 검정고시생이 되는지, 아니면은 검정고시생이 안 되는지, 아니면은 비율 또한도 아니면 서류를 하는지 면접을 하는지 이게 대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그 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만약에 궁금하신 이 부분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형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름에 상관없이 이 정도 전형으로 대학교를 뽑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은 이 8가지로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WCS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어떤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먼저 검정고시생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실기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 이 5가지의 전형으로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WCS는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실기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 해외고 전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다른 부분 제외하 농어촌 전형은 저희가 그 학교에서 인증되는 그 읍이나 면에서 다녀야 되는 학교를 제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검정고시나 WCS는 안 되고요. 그럼 어떤 전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볼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것은 검정고시생들에게 포함되는 부분이겠고요. 검정고시생들이 시험을 볼 때 그 검정고시 점수가 아이들에게 내신 점수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데 검정고시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좀 낮은 등급을 받긴 해요. 100점을 받더라도 모두 1등급은 아니고요. 100점을 받아도 2등급, 3등급이 되는 대학교가 있기도 하지요. 실제로 근데 일반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2, 3등급 내신 점수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했을 때 이제 내신과 면접 또는 내신과 최저를 통해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저는 내신과 최저를 통해서 대학교를 간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내신과 면접, 보통 내신 점수하고 면접 이렇게 할 때 면접 그 서류를 먼저 신청을 보통 그 수시를 쓸 때에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로 성적을 보고 2차로 서류하고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뭐예요? 점수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면접이 자신 없으면 최저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저를 잘 받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경우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학생부 종합이 내신으로 가는데 이 학생부 종합에는 아까 교과는 진짜 교과 성적만 포함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만 필요한데 이 학생부 종합에서는 성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동아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선생님들께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교우 관계가 어땠는지,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한 교내에서 한 활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기한 게 선생님의 평가 그리고 교내에서 한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WCS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렉터 선교사님들의 40%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권한에 대해서 어떤 특징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아이들의 내신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WCS를 했을 때 그 재외국민 전형이 또 있고요. 이렇게 최저를 껴서 갈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재외국민 전형의 경우 그 WCS의 서류를 통과하고 합격하면은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신과 최저를 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신 플러스 최저로 가는데,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내신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줄어들고 꼭 최저를 낄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최저의 등급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최저의 비율은 높이고 있지만 최저의 점수는 낮춰지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이 WCS 공부를 하면서 사실 WCS를 하면은 학기가 끝난 다음에 한 5개월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국사는 사실 점수 내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탐구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이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과목, 보통 최저를 뽑을 때는 3과목 아니면 2과목 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충분히 아이들이 5개월 동안 끌어낼 수 있는 점수를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 하루 너가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사실 아이들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과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WCS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볼 것은 논술전형입니다. 지금 논술전형은 인문계냐 아니면 자연계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인문계는 보통 문학 계열로 논술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글을 얼마나 잘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써서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각 대학교마다 사실 논술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논술을 준비할 때는 논술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대학교에 따른 논술 과정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 부분은 저희가 검정고시 통과생 그리고 학사 WCS 통과생은 응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충분히 검정고시도 아이들이 굉장히 좀 수준이 쉽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검정고시를 좋은 성적으로 끝냈으면은 2학년하고 3학년 때까지 논술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저희는 검정고시로 한다면은 차라리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을 시키고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WCS를 하더라도 5개월의 시간이 또 있다 했잖아요. 근데 WCS의 아이들의 성적이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고 영어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WCS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그냥 너 영어 공부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글쓰기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백업을 하고 독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이 이 논술 전형에서도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보통 4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영어 특기자, SW 특기자, 과학 특기자, 체육 특기자 이 4가지의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소프트웨어, 이 요즘에 코딩으로 많이 대학교를 가지요. 이 코딩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 특기자에 대해서는 교내에서 수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기자 전형 중에서도 영어 특기자 전형일 때 특히 이점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특기자 전형은 어떤 경우냐면은 그 공인 영어 실력이 갖춰진 학생일 경우. 근데 이 학생이 영어 특기자일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제한이 되긴 하겠죠. 어문학과 쪽으로 중국어학과라든지 영어학과라든지 과는 제한되긴 하겠지만 내가 진짜 중국어를 공부를 해서 중국어 학과를 들어갈 거야. 난 통역사로 일할 거야 라는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 특기자 전형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도 재외국민 전형이나 그 해외 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인증 서류가 있을 때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영어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공인 영어 실력이 있을 때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정고시생이라면은 이렇게 공인 영어 실력을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WCS라면은 학기 영어 학교를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전제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 2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특기자 전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검정고시생한테는 검정고시 시험이겠고요. 그리고 영어 성적은 공인 영어 실력 그리고 면접까지 통과를 해야 되고요. WCS인 경우에는 내신하고 영어 성적이 꼭 그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확실히 영어 특기자 전형인데 영어를 못하고 들어간다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기본적인 영어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 것은요. 자,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은 어떤 경우냐면 예체능 쪽.
체육 쪽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쪽이라든지 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아이들의 성적직 부분에서는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의 음악적인 부분, 그리고 체육적인 부분, 그리고 미술적인 부분은 외부의 강사님들과 아니면 외부 학원들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검정고시를 했을 때에는 검정고시 성적이 기본 내신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WCS를 했을 때에도 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내신이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기 전형을 통해서도 검정고시, WCS가 모두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기 전형을 따라서도 또 달라요. 실기를 100%로 보는 곳이 있고 아니면은 내신 성적과 실기를 포함해서 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실기 100%보다는 내신 성적이 포함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사실 요즘에 어떤 시대냐면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공부는 요즘 기본 조건으로 딸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너가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어?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토익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으로 많은 장점으로 진행됐었는데 지금 토익이 거의 기본으로 깔린다든지, 그죠? 취업할 때 토익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토플은 탭스는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적의 실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아이들과 협력해서 공부할 때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WCS가 다음으로 또 준비할 수 있는 대학교는 사회배려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이것도 대학교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져요. 다자녀인 경우, 요즘에는 세 자녀인 경우에는 대학교를 갈 때 이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전형보다 다자녀일 경우 최저 점수를 더 낮게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님이 소방직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미화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실 때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때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도 검정고시생 그리고 WCS 학생들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통 아이들이 내신이 몇 점이 되는지,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신을 통해서, 그리고 적성고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적성고사 진행도 다 대학교마다 질문이 또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이 정해지고 아이들이 대학교가 정해지고 학과가 정해지면 저희가 함께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시 전형은 또 뭐가 있냐면 해외고 전형입니다. 이건 WCS 아이들만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WCS 아이들 내신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신하고 이제 다른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신 학교 영어로 특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해외고 전형으로 또한 쓸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아요.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계해서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저희들이 아이들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먼저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은 계속 얘기를 할 때, 상담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은 전 나중에 10년 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직장을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무슨 꿈을 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3년 후에 대학교에 갈 때에도 저는 무슨 학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아이들이 처음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대답이에요. 너 대학교 어디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저 그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너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저 그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사실 이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부모님과 상담할 때에도 아이들의 흥미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부분을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국내 시팀에 있으면서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서 대학교 입시를 진행을 해요. 그럼 이제 사실 저희는 학과를 진행할 때 물론 아이들의 선호도도 조사를 하지만 부모님들의 선호도도 함께 조사를 합니다. 부모님, 이 아이에 대해서 학과 잠재 조사하고 나아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학과 어떤 학과 생각하고 계실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께 딱 정답이 나오는 과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께서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차피 대학교 들어가도 제가 정해준 과 하면은 그 친구는 분명 나올 거예요. 자퇴할 게 뻔하니까 그냥 그 친구 원하는 거 할게요. 이렇게 간혹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사실 아이들이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아이들은 흥미 위주의 학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재밌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해야지. 그래서 인내하는 훈련 그리고 견디는 훈련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할 때에도 사실 아이들은요, 악기 연습하는 거 좋아하지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이제 선생님들과 아닌 싸움을 하는데, 찬양팀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선생님 저는 찬양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빼겠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1시간이면 찬양팀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전 2시간, 3시간 찬양팀 연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지혜롭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너가 이 목적을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 좀 더 줄여서 이 시간에 집중하기 좀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본인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움직이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흥미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은 협조하는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할 때 먼저 부모님들께 얘기하는 거는 학과 상담 먼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먼저 부모님께 협력을 요청해요. 왜냐하면 학과가 먼저 설정돼야지 아이들이 대학교를 설정할 수 있고, 사실 요즘에는 대학교 네임밸류보다는 학과에 따라서 대학교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도 어떤 대학교가 좋아라는 무조건 그런 추세보다는 어떤 과가 어떤 대학교에서 잘 알아주더라를 먼저 생각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학과를 먼저 상담을 진행한 후에 대학교를 찾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게 너무 늦어지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가야 되죠. 근데 알잖아요,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갔을 때 그 아이들의 흥미도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성취를 누릴 수 있는지는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너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럼 사진학과 한번 알아보자. 물론 저희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많이 돈 벌면 좋죠. 근데 사실 돈 버는 것보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 직업에 대해서 꾸준히 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먼저 앞서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 않아? 사진학과 한번 알아보자. 최근에 한 친구는 이제 안경 맞추는 안경학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실제로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안경은 우리 사람들이 맨날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남녀노소 그리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 다 쓰는 안경이기 때문에 봐봐, 이거 너 직장으로 잡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도 그런 학과가 있었어요? 라고 이제 아이가 눈을 뜨면서 학과를 또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입시 전형에 대해서 준비하지만 이 전형보다 준비 먼저 하는 것은 학과에 대해서 먼저 찾고, 그리고 학과도 아이들이 이 전형에 따라서 학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 먼저 선정하고 이 전형을 먼저 찾고 하는 것을 지금 아이들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대학 입시를 같이 준비 중인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편입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러로 갔을 때 그리고 일반 대학교를 갔을 때 편입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해왔던 부분은 토익과 관련된 편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편입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눠지는데, 학사 편입은 4년제를 모두 끝냈을 때 가능한 편입인가 하면은 일반 편입은 2년제를 끝내고 나서 2년 후에 내가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가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라를 갔다가 필라를 컬리지 2년 준비하고 나서 국내로 들어와서 나는 국내에서 다시 대학교를 준비할래 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토익 편입, 사실 왜냐하면 필라를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된다는 전제를 깔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우수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토익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서울권 내에서는 전공 100점이 일단 먼저 필요하고요. 사실 아이들의 전 대학교 점수가 굉장히 우수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편입하기에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공에 대해서 점수를 저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 그리고 토익 점수에 대해서 100점, 토익 점수가 이제 100% 반영이 된다라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아이들 대학적으로 달라지는데 보통 저희는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 내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토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에 대학교의 실력에 상관없이 토익과 그리고 그 아이가 면접을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서 편입이 우수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권 대학교 그리고
경상권 대학교, 그리고 충청권 대학교에서, 그리고 전라권 대학교에서 이렇게 토익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을 한번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토익으로 편입을 했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대학원, 전북대, 충남대, 서울감신대, 인천대, 전북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편입을 준비했었고 편입이 통과됐던 학생들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저희가 함께 준비하지만 부모님들이 얼마나 함께 해주시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검정고시를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WCS라는 과정을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도 기도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마음에 부딪힘이 없이 원활하게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하지만 그 과정을 꼭 겪었으면 좋겠는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아이들이 막 어려워하고 맨날 울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희도 마음이 사실 편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좋게 잘해서 보내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은 꼭 힘들어서 보내야 되나? 실제로 저는 국내 시스템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번 8월 검정고시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검정고시 진짜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검정고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왜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 되죠? 제가 공부를 해서 뭐 하죠? 꼭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한 달 전인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너 잘 생각해봐. 너한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지. 그럼 아이들도 대답하죠. 저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가 가장 흥미있는 거 뭐야? 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거기부터 항상 시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아이들의 뜻에 공감해주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학교 졸업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가장 이점이 뭐냐면은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IM 선교회에서 11년 정도 몸을 담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6살인데 저는 15살부터 IM 선교회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친구들의 마음에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중학교 어린 시절부터 내가 15살 때 들어왔는데 너하고 똑같은 고민 가지고 있었어. 지금도 들어온 지 2, 3개월 됐는데 사실 2, 3개월 들어올 때가 가장 고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 3개월 됐는데 가장 좋은 점만 보고 들어왔는데 2, 3개월 지나니까 안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나 여기 있는 게 맞나? 여기 있는 게 진짜 확실한가? 나 이렇게 해서 대학교 갈 수 있는가? 나 진짜 이렇게 해서 직장 잡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면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있잖아, 이 과정을 통해 너가 성장하는 거야. 여기서 너가 목적을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을 겪어가는 거 너 혼자 겪어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 함께 겪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저희가 최우선을 꼽고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는 것을 저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아이들의 대학교는 누구나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은 어디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차별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아이들을 대학교로 진출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을 그냥 대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대학교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가 가르칠 수 있는 방향성 중에 가장 최우선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대학교에 나갔을 때 사실 대학교 처음 나갔을 때 많은 흔들림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권하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 가치관 속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애들아, 내가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그냥 그거 기독교에서 이게 옳아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착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독교는 착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해야 하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사역하고 아이들에게 오늘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처음에 진짜 그 메시지가 안 들리던 학생들이 반복하고 기도를 함께 할 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게 느껴져요. 10번 얘기해야 고쳐지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5번 얘기하면 고쳐지고 1번 얘기하면 고쳐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이 동해서 이제 선교사님의 눈짓만 해도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이렇게 움직일게요 하는 아이들의 변화가 느껴져요. 근데 사실 아이들마다 그 변화는 폭이 좀 다르겠죠. 1년이 걸리는 친구 아니면은 3년이 걸리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반년 걸리는 친구 있고 이렇게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아이들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 배움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오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입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네네. 아, 일반 학교 학생들이 입시를 할 때예요? 음, 네네. 네네. 음. 네, 제가 그 가져온 자료는 그 저희가 한국 입시를 관련하는 한국대학교협의회 자료에서 가져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때가 되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달라지는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졸업하는 사실 워싱턴 WCS가 지금 사실 저에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에 맞는 대학교의 과정을 찾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 멈추지 않고 대학교 계속 알아보고 준비하고 찾아보는 과정을 매년 업데이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번 과정을 준비한 것도 사실 이번 연도 입시 기준에 따라서 준비를 한 과정인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건 이제 2년, 3년 후에 진행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에 따라서 또 입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 한 번 더 다시 드리고 내년에 또 다시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네. 네,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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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S는 저희가 네네. 혹시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질문 자체가 뭔 말인지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아마 WCS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셨고 이게 몇 년 과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일반 학교와 같은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WCS는 지금 필리핀 문교부에 소속되어져 있는 퍼블릭 스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 유학을 간다. 그러면 최종 학력이 우리나라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중학교 뭐 2학년 2학기 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이렇게 최종 학력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그 학교로 전학을 간다, 유학을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일정의 한 과정을 끝내는 게 아니라 퍼블릭 스쿨을 다니다가 퍼블릭 스쿨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저희 학교에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던 화장실 다녀오시면 괜찮습니다. 또 이런 걸 내추럴리 또 콜미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유학을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그 2학년 이후의 과정으로 유학을 가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학력이 중간에 갭이 없어야겠죠. 저희는 비인가 대안학교였기 때문에 실제 저희 학생들 중에 중학교 1학년까지는 국공립에서 학력이 최종 학력이 있는데 1년간 대안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로 WCS로 가면 중간 1년 갭이 생겨서 그것은 저희 대안학교 대체서식으로 제가 지금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법인 대표로 있는데 그 법인은 저희 나라에서 학교 밖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장으로 세워진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 법인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써주는 거죠. 비인가 대안학교를 이 친구가 다녔습니다. 1년간의 학력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WCS 그쪽 학교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입학 서류를 받을 때 그 학년 갭은 그걸로 채워서 넣는 거예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명쾌하다, 그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죄송해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명쾌하다. 아니 이 오후 시간에는 웃음이 필요하잖아요. 잘못하다가 저희 진짜 땅굴 파요. 지금 표정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와우,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센스쟁이. 네. 이제 막 그 검정고시 친구들이 이제 일어나기 네, 시작했는데요. 여기는 대안학교를 운영 중이신 분이세요. 아, 예비 네. 아버지이시자. 네. 네. 감사합니다. 그 4월에 검정고시 마친 다음에 약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최저를 맞춘다고 아까 들었는데 혹시 네네네. 맞나요? 그러면 그 최저를 11월 달에
그 수능을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저희는 이 플래닝이 아까도 이제 올해 거를 저희가 얘기하니까 올해 플래닝이 시작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대다수 입시 플래닝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그 이후에 온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상담할 때 얘기합니다. 혹 시간이 부족해서 재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까지 다 해준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우리에게로 몰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구랍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구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아시잖아요. 영어 한 달 만에 떼기 그 책 딱 사가지고 한 달 만에 영어 안 끝냈다고 소송 거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플래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검정고시로 끝날 거야. 검정고시에서 네가 수능 최저를 걸 거야. 그러면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검정고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능 과정까지 같이 공부를 진행하는데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1학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수학, 과학, 영어, 사회 이런 거 사실 영어는 그거보다 훨씬 떨어지고 중학교 한 3학년, 2학년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공부를 시키면서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교과목이 뭐냐면 한국사라든지 영어라든지 국어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 국어는 비문학이 48점인가요? 여기가 국어 전공이에요. 국어는 비문학이 48점이어서 비문학은 매일 3개에서 5개씩 꾸준히 공부를 해서 한 2년, 3년 해야지. 원래 국어 공부가 제일 점수가 안 나와요. 아시죠? 한국 사람인데 영어보다 국어가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거,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전 플래닝을 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 검정고시가 끝났을 때 5개월 안에 가능한 거지. 5개월 안에 만약에 검정고시 1등급, 수능 1등급 내준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있지 않고 강남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건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사전에 플래닝이 시작된다. 네. 그런데 탐구 과목은 사실은 5개월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수능을 끝낼 때 우리 올리비아 쌤이 지금 첫 그거기 때문에 긴장해서 제가 지금 나온 거예요. 고맙지. 네. 뭐냐면 탐구는 진도 한번 끝나는데 사실은 2개월 정도면 충분해요. 이나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개념을 한 바퀴 돌리고 문제풀이 플러스 개념을 돌리는데 한 6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실전 문제로 돌리는데 한 달이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 학교 학생들도 탐구 과목을 점수를 낼 때 물론 공부를 좀 하는 태도가 잡힌 아이들,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엉덩이 들썩들썩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힘들고요. 태도가 잡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이면 탐구 등급을 2.5에서 빠르면 1.7까지 땡길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15년간을 아이들을 수능 땡겨가지고 공부를 시키니까 탐구는 땡길 수 있는데 영어, 수학, 국어 이거는 사실상 한 2년 정도는 개념 돌리는 거, 뭐 하는 거, 개념 반복만 제가 3-4번씩 돌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리뉴젠 안에서 하는 친구들에게 가능한데 마이크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더 추가가 있으시죠? 네. 또 명쾌한 답변. 할렐루야.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질문이 있어야 강의는 풍성해지니까 저희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거 EQ 잡아주세요. 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렇게까지 끌었는데 질문이 또 나오면 눈치 보입니다. 아시겠죠? 질문은 빠르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거든요. 질문이 있다 그럼 빠르게 팍팍팍팍 붙어서 하고 텀을 줬다가 질문할 거면은 차라리 개인적으로 해라. 안 그러면 너 욕 먹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우리 올리비아 쌤 너무너무 이제 실제 제가 수능반 공부 가르칠 때 국어 정말 잘했던 친구고 수능 공부해서 좋은 데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붙잡았어요. 사역하자고. 붙잡힌 친구예요. 죽게 붙잡힌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들 저희 이제 지가 수업 시간에 졸아봤고 지가 크쌤 말 안 들어봤고 지가 이제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애들을 귀신같이 잡아내요. 원래 해본 놈이 제일 무섭거든요. 야, 진짜 귀신같이 잡아내는데 야, 너 너무 빡빡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잘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올리비아 쌤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